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변이식 1회 만에 관해가 돼서 그 이후로 병원에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변이식 전과 이유는 바뀐 거는 변이식한 사실밖에 없거든요. 변이식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서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안녕하세요. 잠실원 동물의료센터 한성국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장내 환경을 원칙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는 변이식에 대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이식 치료는 우리가 FMT라고 해요. 페칼 마이크로바이옴 트랜스플란테이션. 우리가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은 익숙하시죠? 골수 이식도 익숙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강아지의 것을 우리 아이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 분변을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의 분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생긴 이 소장, 대장은 이미 틀렸어. 유해균이 너무 많아서 우리 유익균이 많은 환경으로 바꿔주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환자들한테 건강한 아이의 분변, 유익균이 많은 분변을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변 이식을 통해서 유익균이 다시 성장하고 유익균이 지배적인 세균종이 되면은 장의 면역계도 좀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예전처럼 닭고기도 받아들이고 좀 무던하게 자기의 면역계를 관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론이 시작됐고, 뭐 비만, 건선, 아토피, 심지어 치매도 이런 장 안에 있는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시작된다,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 변이식은 수의보다는 인위에서, 그러니까 사람 쪽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연구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구로 주세요 이렇게 보호자님들 많이 여쭤보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이가 분변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는 없고요. 튜브를 이용하거나 내시경, 그러니까 우리가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소장이 있죠. 튜브를 통해서 위에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내시경으로 십이지장까지 진입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직장 쪽으로, 여기가 직장이에요. 항문이에요. 항문 쪽에서 접근해서 여기서 분변이 이식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좀 더 안쪽으로 진입해서 회장, 그러니까 맹장을 지나서 회장 쪽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관장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장을 한 아이들과 관장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세균총 변화는 크지 않다, 분변이식 결과는 크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경부투여를 하든 항문으로 넣든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봤을 땐 최근에는 관장을 하고 집어넣는 방법을 좀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관장이 좀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관장제 먹고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관장이 되지만, 아이들은 관장하는 과정이 조금 저는 좀 불편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장은 보호자님과 협의를 해서 보호자님이 동의하시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변이식에서는 이식이잖아요. 어떤 신장, 얼마나 건강한 신장, 간을 이식하냐처럼 분변 이식에서도 건강한 분변을 이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분변 이식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현재 공통된 기준은 뭐냐, 정상 체중의 건강한 성견이고 1년 동안 항생제 투약 기록이 없고 백신 접종, 기생충 구제, 기타 병원성 세균이 없는 걸로 확인된 건강한 아이라면은,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정한 시기,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사료를 90% 이상 급여하고 있는 아이라면은 충분히 도너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변을 우리가 가져와서 4시간 안에 정제를 해서 보관을 했던 분변을 사용하거나, 제일 좋은 거는 하자마자 정제해서 바로 투약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분변 이식을 할 때 이제 분변을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과정은 그냥 바로 막 갈아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분변이 잘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몇 가지 처리를 합니다. 또 아이가 먹은 내용물들, 소화물들 이런 것들 좀 걸러내고 희석해서 아이가 잘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한 처리도 아니고 어떤 특정 약물을 넣는 것도 아닙니다. 뭐 지금은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분변을 처리를 해서 그거를 캡슐에 담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애니멀 바이옴이라고 하는 미국 기업인데, 실제 미국의 스페셜리스트들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스페셜리스트들에게 했을 때는 나는 그런 거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내 의견은 일단 보류하겠다, 이런 정도에 하는데, 이런 분변 이식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식이라든지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하지 않은 환자들 뿐만 아니라 식이에 반응을 한 환자들, 그리고 스테로이드에 반응을 한 환자들조차도 이런 변이식을 통해서 디스바이오시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만성 장질환이나 PLE에서 큰 변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변이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어떻게 다른 아이의 변이를 넣을 수 있느냐, 문제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변이식을 한다고 해서 그 변이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유일하게 강아지 쪽에서 보고되고 있는 변이식 부작용은 일시적인 연변이나 설사 정도가 전부고요. 사람에서 변이식 하다가 잘못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도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성 세균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을 이용해서 2명이 사망한 실례는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분변 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100회 이상의 변이식을 실시했지만 실제로 심각한 수준의 변이식 부작용을 겪은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분변을 처리를 해서 집어넣는 양은 아이들이 먹는 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극소량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배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또 하나는 저희는 도너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 도너가 먹고 있는 사료는 가수분해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원유로서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도너가 위장관을 쭉 거치면서 충분히 처리가 된 음식물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음식물에 대한 반응은 있을 수 있고, 이식을 받은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산균은 섭취량 자체가 상당히 소량이고, 섭취하고 위장관을 거치면서 대장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정착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변이식은 다량의 분변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관장까지 하면서 변을 완전 비운 상태에서 이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분변 이식이 훨씬 유효하다,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장 이식을 해서 그게 이식한 신장이 충분히 자리 잡고 거부 반응 없이 기능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신장 이식을 성공했다고 보듯이, 분변 이식도 이식한 분변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유익균과 유해균을 충분히 균형감 있게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은 어떻게 이게 치료적인 효과가 있냐,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분명한 건 분변 이식을 한 친구들이 결과론적으로 다른 이식을 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효과를 봤다, 이런 인식은 확실합니다. 대신에 이거 간격이나 횟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해보고 판단했을 때 저희 병원에서는 3차례 정도 분변 이식을 하는 게 아이한테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총 3차례 분변 이식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경과가 좋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그 분변들이 이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당히 치료가 잘 안 되는 만성 장질환이나 단백소실성 장질환 환자들한테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환자들은 9번 하는 환자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논문상에서도. 그래서 여러 차례 해서 결국 성공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희 병원에 다니는 치어인데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보장이 하도 안 나가지고 내시경 검사도 하면서 그냥 같이 변이식 하겠다 했는데, 변이식 1회 만에 관해가 돼서 그 이후로 병원에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수치가 계속 떨어졌던 친구인데 한 번 변이식하고 좋아진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극소수의 예고, 변이식만으로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었는지 보호자와의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전과 그 이후, 변이식 전과 이후는 바뀐 거는 변이식한 사실밖에 없거든요. 시기도 똑같았고,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대표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는 보호자님들이 오해할까 봐요. 변이식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이식은 치료가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서 접근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나 스테로이드가 우선시돼야 되고, 그런 것들 치료가 잘 안 될 때 변이식을 통해서 디스바이오시스를 개선시키고 근원적인 치료법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만성장질환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나서 관리가 되다가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은 시기를 유지해도,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어도 재발하는 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짧게 막 한두 달 만에 재발하는 아이도 있고, 1년 동안 2년 동안 관리가 되다가 갑자기 재발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이 FMT가 만성장질환과 만성 단백소실성 장질환의 유일한 대안적 치료법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이식을 할 때는 마취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식도 튜브나 직장 내 투약할 때는 마취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힘센 애들 있어요. 막 한 15kg 정도 되는 애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변식할 때는 얘가 힘이 없었어요. 세 번째 변식할 때 얘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너무 건강해져서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정을 하고 변이식을 할 것인가,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으니까 이번 변이식은 그냥 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10kg 이하의 소형 견종이기 때문에 굳이 진정하고 마취할 필요는 없고요. 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견들이 많으니까 변이식을 할 때마다 진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너무 저항이 심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친구는 진정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면서 십이지장에 투약하는 거. 그때는 마취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만성장질환, 그리고 단백소지성 장질환, 변이식, 이런 얘기들을 보호자님께 해드렸는데요. 이 질환을 제가 치료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참 어려운 질병이다. 대신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화기 질환이잖아요. 효과를 보려면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약을 아무리 먹어도, 면역억제제를 아무리 먹어도, 변이식을 하더라도 시기가 바뀌지 않으면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이 시기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시기가 되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더라도 다음 시기를 찾고 그 다음 시기를 찾는 과정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래요. 만약에 참지 못하고 다른 걸 준다든지 또 다른 약들을 투약하면은 이 시기를 관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시기 반응성 장질환, 시기 반응성 단백소실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는 다 물거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이의 그런 임상 증상, 식욕이라든지 활력, 구토, 변 횟수, 대부분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장기적인 관리를 받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의 그런 관심과 애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겠지만 아이의 그런 작은 변화에도 좀 보호자님 꼼꼼하게 체크하고 기록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먹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을 하고 일기를 적는다면 아이가 갑자기 설사를 했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보호자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호자님들이 좀 단단해지셔야 돼요. 이 병은 만성장질환, 오랫동안 아이를 괴롭힐 거예요. 보호자님을 괴롭힐 거예요. 금방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약을 먹고 아이는 부작용을 호소할 수도 있고, 원장님이 추천한 사료 먹고 나빠졌다고 저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바로 낫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거죠. 몇 차례 겪다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어떤 밥을 먹으면, 어떤 약을 처방받으면, 변이식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보호자님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싸우면, 어느 정도 시기를 찾으면, 약물 찾으면, 변이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강의가 많은 보호자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